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다소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달 내내 오르다가 5만 달러 저항에 부딪혀서 조정을 받는 것이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다소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강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 모습입니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 흐름과 상관없이 이더리움이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한때 잇따르기도 했었는데, 기술적인 분석 데이터들을 보면 어쩌면 이더리움의 독립성은 더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역시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계속해서 SEC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소송과 윌리엄 힘먼 증언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대에서 48,00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 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 의원 대부분이 연내 테이퍼링 실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테이퍼링 조기 단행 가능성도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언급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폭탄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전체 투자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모호한 수준으로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호재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우리 시간으로 8월 27일 밤 11시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8월 25일 오후 3,200달러 전후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방어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을 그럴싸하게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추가 랠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장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입금 잔액은 하루 동안 2만 이더 가까이 증가하면서 총 잔액 714만 2,800이더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6% 정도가 여기에 스테이킹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공급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여서 가격 상승 기대감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후 계속해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의 이더리움의 몸값을 키워주는 부분입니다. 8월 5일 런던 하드포크 이후 9만 이더 넘게 소각이 됐고, 최근 24시간 동안 1분의 5이더 정도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NFT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이더리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상징적인 이슈로는 비자가 15만 달러를 내고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했고, 이후 NFT 추가 구매 계획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NFT 부문에서 이더리움이 절대적인 리더이고, 전 세계 최대 이더리움 기반 NFT 마켓인 오픈시가 지난 30일 동안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 선물 계약과 현재 현물 시장의 수준 차이를 측정하는 선물 프리미엄 수치입니다. 통상 건강한 시장에서는 연간 5에서 15%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데, 약세장에서 이 지표는 음수로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연간 프리미엄은 11%로 한 달 전 5% 수준보다 크게 개선된 상태라면서 이더리움 시장이 더 건강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의 25 델타 스큐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 델타 스큐 지표가 감소한다는 것은 콜 옵션에 대한 수요가 풋 옵션에 대한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장에서 어려움이 만연해 있을 때는 이 지표는 양수로 바뀌고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음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이 지표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이 지표가 마이너스 8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옵션 거래자들이 탐욕 수준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해서 거래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이터의 방향성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때를 분기점으로 이더리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과 경쟁할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 역시 상당히 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등 6개 단체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팀에 각각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씩 모두 15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크라켄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80만 이더,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스테이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이에 대한 스테이킹 이자만 2만 5천 이더, 934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에 대한 시장과 홀더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채굴 이슈로 굉장한 위기를 겪어야 했던 비트코인. 그런데 요즘에는 채굴 황금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해시프라이스 인덱스인데 채굴 기업들은 현재 테라 해시레이트당 0.4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채굴자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중국발 탄압으로 급락했던 채굴 수익이 연간 최고치를 겨우 2달 만에 회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발 악재의 약발이 길어봤자 겨우 2달 수준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굴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델리티와 블랙록 등 월가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채굴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라이어 블록체인의 주식을 4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열 발전을 이용한 채굴 방식과 채굴 전용 반도체 칩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환경 이슈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그 활용성에 있어서 영역 확장을 꾸준히 읽어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시카고 동물보호소가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한다라고 밝힌 것인데 강아지가 레이저를 쏘고 있는 디지털 광고판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지코인이 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도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2단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의 일정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소송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 종료 시점을 앞두고 SEC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힘먼이 XRP가 증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도 않고 모호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법원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7페이지짜리 법원 제출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했는데 리플은 힘머니 디지털 자산의 연방증권법상 구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리플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플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논의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했지만 힘머는 계속 리플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했다라는 것으로 리플사는 맥락상 적절한 증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 종료일에 벌어지게 되는 양측의 전화 컨퍼런스에서는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집중적인 공방 대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차익 실현이나 해지가 필요할지 모른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볼린저의 말처럼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분석과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막연한 기대 아니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언제나 그랬듯 비트코인은 때가 되면 또 갈 거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